皆さん、こんにちは。お元気でしょうか。今度は第10課です。皆さんは本の174ページを開けてください。はい。第10課。とても大きい犬ですね。이런 타이틀입니다. 제10과 매우 큰 개로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여러분 그 제10과를 읽을 때 나이 직가 또는 나이 육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어의 10단위에서는 10을 단위에 어떤 그 조수사가 왔을 때 이것을 짓 하고 읽을 것이나 그 다음에 육 하고 읽을 것이냐 이것은 두 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어느 쪽으로 읽는 것이 편리한가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이 직가 하든가 나이 육가 하든가 직하고 읽든가 육하고 읽든가 이것은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早速本文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はい、B さんの話です。とても大きい犬ですね。耳も大きいし足も長いですね。이래됐네요. 매우 큰 개로군요. 귀도 크고 다리도 길군요. 그러니까 다나카가 そうですね. B さんのうちにも犬がいますか? そうですね. B さんのうちにも犬がいますか? 이렇게 됐네요. 그렇군요. B 상 집에도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이누와 이마센. 네코가 1匹います. 이에 이누와 이마센. 네코가 1匹います. 아니 개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논나 네코 ですか? 논나 네코 ですか? 어떤 고양이입니까? 그러니까 리상이 지사이 네코 ですよ. 아시모 미지카이 です. 작은 고양이입니다. 다리도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로이 네코 ですか? 흰 고양이입니까? 그러니까 이에 시로쿠 아리마센. 구로이 です. 아니요. 희지 않습니다. 검습니다. 됐고요. 메모 구로이 です. 눈도 검습니다. 고양이 눈이 검은가? 어쨌든 그 다음 다나카가 私のうちには가와이 고토리가 2羽います. 우리 집에는 예쁜 작은 새가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만 10과에서는 이제 동물 등의 그 존재 있습니다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동물들을 세는 조수사가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私と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とても大きい犬ですね。耳も大きいし足も長いですね。そうですね。D さんのうちにも犬がいますか？いいえ、犬はいません。猫が1匹います。どんな猫ですか？小さい猫ですよ。足も短いです。白い猫ですか？いいえ、白くありません。黒いです。目も黒いです。私のうちには可愛い小鳥が2羽います.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은 아까 한 바와 같고 오른쪽에 또 참고하시고요. では皆さんは176ページの解説をご覧ください。1番から勉強しましょうか。はい。1番。とても大きい犬ですね。とても大きい犬ですね. 이렇게 됐습니다. 매우 큰 개로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도테모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대단히 이러한 이제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기 이누에 대해서는 앞에서 물론 다 형용사에 대해 설명이 됐지만 어떤 형용사 뒤에 명사를 붙여서 쓰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용사 뒤에 어떤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응용회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응용회화 가이와오 고랑ください. 1番です。とても面白い小説ですね。とても面白い小説ですね. 그러니까 매우 재미있는 소설이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다는 오모시로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쇼세스
소설, 그러니까 오모시로이라고 하는 형용사 바로 뒤에 소설이라고 하는 명사를 붙인 그런 꼴입니다. 하이, 2번です. とても難しい本ですね. とても難しい本ですね. 이렇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책이군요. 이렇게 됐고요. 3번은 とても高い車ですね. とても高い車ですね.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매우 대단히 비싼 차로군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카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비싸다, 또 하나는 높낮이는 높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비싼 차로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를 연결하는 형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한 겁니다. では 2番をご覧ください. 耳も大きいし足も長いですね. 이렇게 됐습니다. 귀도 크고 발도 길군요. 큰 개니까 그렇겠지 그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미미는 귀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제 몸 신체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 미미, 귀도 크고 그 다음에 아시모 나가야 됐으네. 다리도 길군요. 그런데 여기서 오기시 했는데 그 시라고 하는 접속 조사는 모든 문장 끝에 와서 이고 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8관과 9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 끝이라고 하는 건 즉 피어리들을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장이죠. 예를 들어서 그 오기라고 하는 이 자체는 이 기본형에다가도 크다 이렇게 돼서 반말이긴 하지만 크다 이렇게 피어리를 찍을 수 있고 이것을 이제 공손하게 만들면 오기 데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밑에는 공손한 말 큽니다 데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공손하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크다. 이것은 큽니다. 둘 다 각자 피어리들을 찍을 수 있는 형, 문장이 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피어리들을 다 각각 없애고 어떻게 되는 거죠? 시를 붙이고 컴마를 붙였다. 시를 붙이고 컴마를 붙였다. 여기다 시를 붙이고 컴마를 붙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크고 이것도 크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시시 붙이면 오기시 그 다음에 오기데스시나 크고 라고 하는 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상으로는 위 것은 이제 반말이고 밑에 말은 어떻게 되죠?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모 나가이 데스네. 다리도 길군요. 그래서 나가이라고 하는 길다라는 형용사고요. 오기는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과에서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오기.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반대말은 지사이. 오기는 크다, 작다는 지사이 이렇게 되죠. 지사이는 한자를 이렇게 쓰죠. 지사이 이거 아닌가? 지사이 맞죠? 이렇게 됐습니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에 대한 다시 한번 연습입니다. 가장 편리한 거니까요. 응용회화 177페이지 会話の177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はい。応用会話の1番です。この果物は安いし、美味しいですね。この果物は安いし、美味しいですね。이 과일은 싸고 맛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야스이는 다카이의 반대말 그래서 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はい、2番です。彼は元気だし頭もいい. 그는 건강하고 머리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彼は元気だし頭もいい. 그래서 여기서 형용 동사 gen기다. 그래서 오겐기ですか할 때 그 오겐기라고 하는 기본형은 gen기다라고 하는 형용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gen기다 했으니까 다의 다음에 피어리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고 시 하고 컴마를 붙이니까 건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도 좋다. 아따마모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3번, ご覧ください. 3번와, 時間もありますし, お金もあります. 이것은 앞에서 좀 공부한 것 같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時間もありませんし, お金,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時間もありませんし, 그다음 お金もありません.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신체에 관한 거 이제 명사 있잖아요. 머리칼은 가미라고 합니다. 머리칼은 가미. 그 다음에 머리 전체를 뭐라고요? 아따마. 그 다음에 눈은 매. 귀는 미미. 그 다음에 코는 하나. 입은 구찌. 그 다음에 이 목 있잖아요. 전체 목은 급이. 그 다음 목구멍은 노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깨는 카타. 그 다음에 손은 대. 그 다음에 팔은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우리 회화 일상생활에서 사실 신체에 관한 말이 참 많죠. 그래서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우선 늘 얘기했던 수사, 조수사, 그 다음에 주변의 자기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 이런 것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당연하죠. 배가 아프다, 무슨 엉덩이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때 배 모르면 안 될 거고, 다리 아프면, 다리라는 말을 모르면 안 될 것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자, 3번ご覧ください. 리산의 우찌니 이누가 이마스까? 리산 집에도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리산의 우찌 해가지고, 여기 설명을 이제, 어딘가 내가 해놨을 거예요. 우찌하고, 바로 밑에 있네. 그래서 집과 자를 써놓고, 이제 이것을 우찌로 읽을 것이냐, 이해로 읽을 것이냐, 이런 문제죠. 집과 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우찌로 읽을 것이냐, 그 다음 아니면 이해로 읽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책을 보시면, 우찌는 보통 가정, 또는 집 이런 뜻이고 이해는 하우스, 즉 집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찌 니모 했는데 니라고 하는 것은 에라고 하는 장소를 말하는 조사입니다. 니의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다음 대상이라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 해서 장소. 그래서 리상 집에 그다음 모는 도. 그러니까 우찌니모 집에도 이누가 이마스까?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제 국어에서 우리가 사물의 존재를 얘기했잖아요. 사물의 존재는 아리마스 이랬단 말이죠. 아리마스. 물론 이것은 부정은 아리마센입니다. 아리마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또 아리마스는 사물의 존재, 그러니까 물건, 추상적인 어떤 명사 등등을 어쨌든 사물의 존재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마스는 어디에만 쓰는 것이냐면 어디만 쓰는 거죠? 사람, 동물, 물고기, 짐승 등등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 이것을 이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물론 부정은 이마센입니다. 이마센. 그래서 이마스, 사람, 동물, 물고기, 날짐승, 곤충, 어쨌든 생명이 있어서 저 혼자 돌아다니는 것, 그것을 존재를 말할 때는 이마스.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별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들어뒀으면 됐고요. 근데 실제 이제 요 정도 레벨에서 시켜보면 이제 이마스하고 아리마스하고 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응용회화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용회화 1번에서 3번까지. 이지방 이에와 도코 데스까? 이에와 도코 데스까? 집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또 우찌와 도코 데스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니방 우찌와 도코 데스까? 밑에 했네. 똑같다 이거지.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3방 오타쿠와 도코 데스까? 오타쿠라고 하는 것은 우찌 또는
이에라고 하는 존경어입니다. 댁 이렇게 되겠죠. 오타쿠와 도코 데스까? 오타쿠와 도코 데스까? 그래서 남에게 물을 때는 댁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하면 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타쿠와 도코 데스까? 이렇게 됩니다. 하이, 자, 서로次の 페이지 응용해와 두 번째 이제 이마스의 연습입니다. 178페이지なんです。はい、応用会話のここはたくさんありますね。1番から5番まであります。1番から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はい、1番。学生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学生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치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인칭 대명사의 복수. 그러니까 학생들 하고 탁상은 많이라고 하는 부사고요. 이마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니까 이마스 이렇게 됩니다. 학생たちが 탁상 아리마스 이렇게 해서 좀 곤란하죠. 2번です. 部屋の中に誰がいますか? 部屋の中に誰がいますか?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誰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사는 이마스입니다. 뭐 이치도 部屋の中に誰がいますか? 이렇게 됐고요. 3번. 사루모 이마스까? 사루모 이마스까? 원숭이도 있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좀 보십니다. 가모 이마스네. 가가 이마스네. 가가 이마스네. 가라고 하는 건 뭐냐? 모기에 모기. 가가 이마스네. 모기가 있네. 이런 말입니다. 대체로 이제 기초 정도에서는 모기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유일하게 수많은 그 일본어 초급 책 중에서 10과 정도의 가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 건 유일하게 이 책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 그러지? 이거 어려운 일본어 나는 쉽게 한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의 그 이마스에 대한 감각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가는 제일 뭐 가보다 더 작은 거, 뭐 이도 있고 빈대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미생물도 그것도 이마스예요. 그런데 어쨌든 작은 것으로서 어떤 대표적으로 모기를 들은 거지. 모기에서부터 큰 코끼리, 또 지금 공룡은 없지만 공룡까지 어쨌든 생명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마스 이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가 이마스네. 그러면 모기가 있네요. 이게 되고요. 5번 스즈메모 이마스. 스즈메모 이마스. 이것은 날짐승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올려놓은 거야. 참새도 있습니다. 스즈메모 이마스. 그래가지고 참새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이제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뭐라고 합니까? 어휘를 좀 확장을 해서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만큼 이런 표현할 때 스즈메노 남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만큼 아주 조금 양을 조금 할 때 여기 참새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새는 스즈메노 남이다 이렇게 되면 남이다라고 하는 말은 눈물이거든요. 지가 참새가 눈물을 흘려봤자 얼마나 흘리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을 얘기해서 스즈메노 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 발의 피라고 그러나? 그럴 말도 있고 어쨌든 재밌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차차로 이제 공부해 가기로 하고 1번에서 4번, 5번까지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1번 학생たちが 탁상 이마스. 여기서 사람의 존재를 말하고요. 2번 部屋の中に 誰がいますか?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해서 또 나래는 사람을 말하니까요. 3번 사루모 이마스까? 동물 원숭이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4번 가가 이마스네. 모기가 있군요. 가는 곤충이야 뭐야 이거 하여튼 작은 생물. 그 다음에 5번 스즈메모 이마스. 날짐승을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어 고랑다사이. 이누와 이마센. 네코가 1匹 이마스. 개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마스의 부정은 이마센 이게 됐고, 그 다음 네코가 1匹 이마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조수사에는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다. 그래서 179페이지 보면 동물을 세는 조수사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만 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거. 보통 개, 고양이, 뭐 물고기 요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필자 우리 한국어로는 읽는 거는 몰라도 됩니다만은 그 필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희끼 이렇게 있는데 앞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바뀌죠. 그래서 한 마리에서부터 10마리까지 그리고 의문사인 몇 마리까지 우리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개나 고양이, 물고기 등은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이삐끼, 두 마리는 니끼. 발음이 희끼로 바뀌죠. 니끼. 그 다음에 세 마리는 삼비끼. 그 다음 네 마리는 용희끼. 그 다음에 다섯 마리는 고희끼. 여섯 마리는 록비끼. 그 다음 일곱 마리는 나나희끼. 그 다음에 여덟 마리는 합비끼. 그 다음 아홉 마리는 키우희끼. 그 다음 열 마리는 죽비끼 또는 집비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마리입니까? 자, 남비끼 데스까? 남비끼 이마스까? 그럼 몇 마리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이제 동물 중에서도 소나 말이나 코끼리나 무슨 공룡은 지금 없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그 등치가 큰 동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머리 두 자를 써서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소 같은 거 말이나 코끼리 같은 거는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는 이또 그렇죠? 두 마리 니또 세 마리 산또 네 마리 용또 그 다음 다섯 마리 고또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몇 마리 난또 그래서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우시가 난또 이마스까? 또는 우마가 난또 이마스까? 우시는 그냥 소잖아요. 우리 앞에서 띠 얘기할 때 나왔는데 말은 우마고요. 코끼리는 조입니다. 코끼리 띠는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이제 코끼리 상자 이렇게 써요.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조 이렇게 씁니다. 조라고 해가지고 코끼리죠. 그래서 조가 니또 이마스 그러니까 코끼리가 두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큰 등치가 큰 건 도라고 한다. 그러나 뭐 이런 이제 그 다음 희끼 정도만 알아두면 됐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새나 닭 이런 것 중에 날짐승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날짐승은 뭐라고 하냐? 와라고 읽어서 자, 날짐승 한 마리는 이찌와 그 다음 두 마리는 니와 세 마리는 상와 또는 상와라고도 읽기도 하고요. 세 마리는 삼바라고도 읽습니다. 자, 삼바, 또 상와 어느 쪽으로 읽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리는 용와 다섯 마리는 고와 이렇게 읽었고요. 그래서 몇 마리는 낭와 또는 남바 어느 쪽으로 읽든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동물만 해도 뭐 희끼 또 와 이렇게 읽었잖아요. 세 가지. 그냥 복잡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나를 뭐 이찌니 산시 고로쿠 시치 하치 키우주 낭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개 고양이는 개 고양이 물고기 같은 건 희귀다. 그 다음 소 말 코끼리 등치가 큰 건 또다. 날짐승은 와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됐습니다. 더 이상 거기다가 너무 복잡하구나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 자 5번に参ります 5번와 논나네코 데스까? 논나네코 데스까? 이렇게 해서 어떤 고양이입니까? 그러니까 이 논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고양 그 다음에 오는 그 명사의 성질, 생김새 이런 걸 통틀어서 말하는 의문사입니다. 논나. 그래서 논나네코 데스까? 뭐 크기는 얼마며 색깔은 어떠며 성질은 어떤 그 고양이 그 성질 나쁜 새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질이 나쁘다든가 좋다든가 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응용회화를 보시면 1번 보시면 스즈키-상와 논나 히토ですか? 스즈키-상와 논나 히토ですか? 스즈키-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크냐 작으냐 또 뚱뚱하냐 홀쭉하냐 또는 성질이 좋으냐 나쁘냐 또 밝으냐 어두우냐 이러한 그 사람의 그 포괄적인 성격과 의향을 말하는 것이 논나입니다. わかりますか? はい。鈴木さんはどんな人ですか? 2番です。김さんはどんな学生ですか? 김さん어떤 학생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놈이냐 못하는 놈이냐 지각을 잘하는 놈이냐 매일 정시에 딱 오는 놈이냐 선생님을 대하기를 공손하게 하는 놈이냐 아니면 선생님 대하기를 아주 좀 어떻게 좀 불손하게 대하는 놈이냐 어쨌든 김사의 학생으로서의 어떤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이고요. 3번 일본은 어떤国ですか?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일본 전체의 성격 대륙에 붙어있는 거냐 바다 위에 동동 떠있는 나라냐 크냐 작으냐 뭐 아름다우냐 별로 아름답지 않으냐 이러한 그 나라의 전체적인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논나는 그러한 의문사입니다. 논나 히토ですか? 논나 학생ですか? 논나国ですか? 한국과 논나国ですか? 그러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 논나라고 하는 이제 의문사의 이제 고소화도는 그 뒷페이지에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면 곧나, 그런 하면 손나, 저런 하면 안나, 어떤 의문사에 논나 이래 해서 뒤에다가 다 명사를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次は 6番です。6番は小さい猫ですよ。足も短いです。 작은 고양이에요. 다리도 짧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치사이는 아까 오기라고 하는 형용사의 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지카이는 길다, 낭하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반이입니다. 따라서 크다, 작다, 오기, 그 다음 치사이, 길다, 짧다, 그럼 낭하이, 그 다음에 미지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도 짧습니다. 아시모 미지카이 데스. 다리도 짧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족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그 발족자를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이 아시라고 있잖아요. 그죠? 아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발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더 고급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시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다리라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급, 중급 정도에서는 요거는 무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하자. 그래서 아시 하면 다리 또는 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6번에 다시 응용형어가 있네요. 그 전에 이제 네고 데스요 하는 거예요. 요라고 하는 이제 조사 얘기인데 그 요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문장 끝에 붙여서 약간의 강조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이 네고 데스 해도 전혀 의미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금 강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었고요. 이제 응용회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응용회화 1번 彼女は 아따마가 도테모 이 데스. 그녀는 머리가 매우 좋습니다. 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彼女は 아따마가 도테모 이 데스. 자, 2번 가미가 나가이ですね. 가미가 나가이ですね. 머리가 길군요. 이게 머리칼이죠. 그러니까 머리칼. 다음 3번 매가 도테모 키레이ですね. 눈이 매우 예쁘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키레이 데스의 기본형이 뭐라고요? 키레이다 라고 하는 형용 동사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키레이 데스네 이렇게 됐습니다. 신체의 주요 기관 여기서 제가 드러났는데 이제 많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제일 왼쪽에서부터 이제 세 줄인데 위에서 아래로 참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전체 머리통을 뭐냐면 아따마
아따마, 그 다음 귀는 미미, 그 다음 목은 쿠비, 그 다음 손은 테, 그 다음 중간에 머리카락은 가미, 그 다음 코는 하나, 그 다음 가슴은 문에, 그 다음 발 또는 다리는 아시, 오른쪽에 눈은 네, 그 다음 입은 구치, 그 다음에 팔은 우대, 얼굴은 가오. 이렇게 뭐 빠진 거 없나 여기? 하여간 혹시 여러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이제 신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야 되겠다. 이것만은 저도 이제 지난번 9회까지인가요? 제 9화까지는 조수사에 대해서 뭐 하나에서 10가지, 그 다음 카렌다의 날짜 이걸 자꾸 시작할 때마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신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명사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예 외워두십시오. 787 1ページです。私のうちには可愛い小鳥が2羽います。私のうちには可愛い小鳥が2羽います。우리 집에는 귀여운 또는 예쁜, 가와이라고 하는 말은 귀엽다, 예쁘다 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겉돌이는 작은 새입니다. 도리가 새거든요. 그래서 작은 새, 겉돌이가 니와 이마스 2마리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와타시노 우찌니와 해서 역시 니는 장소를 말하는 조사 에, 우리 집에는 이렇게 되겠죠. 예쁜 또는 귀여운 작은 새가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설명은 앞에서 다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지금 10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물, 사람, 이런 짐승, 이런 것들의 존재를 말하는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마스, 그 다음 보통 사물은 아리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세는 조수사, 고양이나 개나 조그만 토끼나 이런 것들을 셀 때는 희끼라고 한다. 또 큰 이제 동물, 코끼리나 소나 말 등은 비끼라고, 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날짐승은 와라고 조수사를 읽는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업그레이드 회화는 이제 다시 다음 회에서 여러분하고 연습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있습니다. 혼가 아리마스. 테레비가 있습니다. 테레비가 아리마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테레비는 없습니다. 테레비와 아리마센. 테레비와 아리마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는 조. 그랬다면 조. 그 다음에 이마스는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내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가 이마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리 또는 발이라고 하는 2가지의 그 뜻을 갖는다.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그렇게 이 연습을 본 10과에서는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업그레이드 회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また明日。さようなら。